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사건입니다. 교원 대상으로 한 연수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중에 노골적인 음담 패설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까 특별히 말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그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선생님들 발령 나면 선배 남자 교사들이 뽀뽀해달라고 하지 않냐. 뽀뽀해달라고 할 때 눈을 까서 혹시 뭐 특별한 징후가 있으면은 손도 잡지 말아라. 이게 진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쾌하고. 예.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까 특별히 음담 패설을 해주겠다. 이게 뭔가 뭐 정말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다 음담 패설이에요. 저는 요번에 이제 박사로 소개된 저 사람이 왜 이곳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 지금 이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네네. 그러면 전문 역량을 기르는 페다고지 교육학에 관한 논의를 해야지 홍채의 전문가 그 사람이 과연 그 교육의 전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여하튼 연관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인데 네. 이분이 홍채를 보면 여성의 일정한 병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채를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스킨십을 하라는 등 네네.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과 만났을 때 학생들의 그 스킨십을 하기 전에 홍채를 보라는 등 예. 또 여자 교사분들은 남성 교사에게 홍채를 확인하고 눈에 노란 줄이 있으면 그냥 뺨을 때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분이 박사인지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음란 폐설을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말씀을 하셨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지 세 가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관련성을 찾자면 뭐 사실 뭐 홍채를 보면 우리 몸의 건강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선생님들 또 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그런 면에서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을 하기 위해서 모셨다라고 굳이 찾자면은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 박사라는 사람이 하는 내용을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도 보면 전공 과목 있고 교양 과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대기업 경력 사원 연수를 한번 해봤었는데 보면 항상 업무에 관계되는 강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보면 이제 일반 교양 강사들도 오고 예. 뭐 스피치 강사들도 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꼭 선생님의 교육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강사로 와가지고 교양 과목처럼 이렇게 강연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문제는 예. 뭐냐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연수를 주최한 측에서는 어떻게 강사를 선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사실은 강연료 그냥 공짜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강사를 초빙할 때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레퓨테이션 체크 같은 거 하죠. 네. 일반적으로. 야, 이 강사가 누구야? 아, 뭐 이런 사람이고요. 뭐 그럼 강연 경력은 있어? 평판을 주위에 네. 물어보죠. 아, 예. 뭐 이런 강연 많이 네네. 했답니다. 그 강연은 어땠대? 이 어느 정도의 업계의 평판 같은 것들을 왜냐면 하기 마련이. 왜냐면 네. 강연은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강사들이. 뭐 아무나 그냥 길 가던 사람, 뭐 대학 교수라고 아무나 전화해서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대부분 아무래도 신인을 등용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네. 했던 풀에서 뽑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내용을 해서 이런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체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뽑은 것도 좀 의아하고 네. 예를 들어서 레퓨테이션 체크에서 안 나와서 뽑았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 첫날 강연하고서는 오전 강연하고서는 교사들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후에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오전에서 이런 해당 문제 발언이 나왔을 때 그 강연을 듣는 교사들이 항의를 하면 네. 우리는 그런 분인지 정말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오후 강연 일정을 취소할게요. 뭐 이러면 되는데 오후 강연 일정을 계속 유지했다. 이건 뭔가요? 그게 더 그러게요. 납득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그 발언을 들었던 그 강의를 들었던 교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사태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해당 강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거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 거듭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뭐 태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앞서 그 교사의 항의처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건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뭐 지금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저 모습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첫 번째 나오신 저분의 첫 번째 말은 내가 오바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오바하지 않았으면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교사들을 모아놓고 음란패설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입론의 여지가 없이 하지 아니해야 되는 일을 당연하죠. 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오바를 좀 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분명히 그 사람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나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반추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내가 거듭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과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할 때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이 나왔을 때 참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려고 예. 노력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항의를 받았다면 굉장히 진중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모습으로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사진만 보면 물론 그 앞뒤에 굉장히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소간에 좀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항의하는 그 교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 해당 강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음담패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뭐 모욕죄라든지 이런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모욕죄 많이 말씀하는데 모욕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강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 일어나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여자 강사에 대한 뭘 지적을 여자 교사에 아. 대한 뭘 지적을 했다든지 네네. 뭐 혹은 욕설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모욕죄도 되고 뭐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도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욕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지금 누구 특정인을 모욕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욕죄 대상은 아니고 그게 문제는 성희롱인데 예. 원칙적으로 성희롱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성추행, 어떤 육체적인 행동이 수반된 그 성범죄들은 당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 네. 성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굳이 이제 있는 게 남녀 고용평등법 같은데 보면 성희롱 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 항의한 사람한테 어떤 그 페널티를 주면 네. 그러면 그 관리자한테 처벌을 하긴 돼 있지만 성희롱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 같은 경우에 처벌 대상은 아니죠. 성과 관련된 그 처벌이 그러면 신체 접촉이라든지 뭐 직접적인 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말로 하는 성희롱은 안 된다. 처벌이 그렇죠. 안 된다. 예, 그거는 아마도 이 성희롱이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면 그냥 농담이냐는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형벌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말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음담패설을 한 자는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라는 예. 형벌 규정이 구체적인- 있으면 예. 이게 과연 음담패설인지 이게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지 네네. 말인지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거를 형벌 규정까지 해서 입법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성범죄, 우리니까 뭐 성폭력, 성추행은 행동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말은 이게 조금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저희 이제 회사 같은 데서도 이제 저희 회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네네. 과정이 있는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형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못 만들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희롱 있는 예.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조금 더 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민법상으로 형법상으로 처벌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성희롱에는 주체가 특정될 수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것이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들도 공공기관에 강의하게 되면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나오고 그런 분은 말씀 주셨다시피 레퓨테이션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다음에는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지금 연수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한 네네. 거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서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아니고 이제 예.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렇군요.